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요양시설 나눔의 집이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무료 양로시설에 준해서 할머니들을 케어하고 후원금 들어오는 거는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나눔의 집엔 하루 500건이 넘는 기부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기부금의 불투명한 사용 실태가 드러나자 커지는 기부자들의 불신,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예, 나눔의 집과 관련한 뉴스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한국모금가협회 황신혜 상임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눔의 집 후원금과 관련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일단은 나눔의 집이 어떤 곳인지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타깝게도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부분은 예. 정의기억연대는 이 여성 인권이라든가 위안부 피해 실생활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는 사회운동 쪽에 더 가깝고요. 네. 이 경기도에 있는 나눔의 집 같은 경우 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위안부 피해 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글자 그대로 할머님들이 머물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 92년도에 서울에 뭐 시작을 했다가 예. 95년도에 이제 좀 자리를 넓혀서 경기도로 옮겨갔고요. 예.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역사관도 있고 생활관도 있고 그중에 이제 박물관도 있습니다. 98년도에 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개관을 했는데 네. 여기가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일본인들이 성금을 많이 내서 예. 지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 네. 현재는 평균 연령 95세 위안부 할머니 6분이 예. 이곳에 계시고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2015년도에 우리 한일 정부가 할머니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덜컥 합의를 한 걸 했지 그랬었죠. 않습니까? 네. 그 이후 많은 국민들이 위안부 할머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서 또 후원금도 많이 나눔의 집으로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그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의혹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길 바라서 사람들이 선뜻 냈던 그 후원금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10년 전에는 특히 할머니들이 영양실조 사태까지 겪었다는 이건 무슨 이야기가 얘기입니까? 전해지는데 사실 진짜입니까? 기부금이 지금 뭐 수억 대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많은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모이는데 어디에다 쓰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모든 것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논란이 좀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예. 영양실태나 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없었다 이런 것은 이제 나눔의 집 쪽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이 아니다.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돈들이 과연 어디로 쓰였을까? 경기도에서 특별 조사를 좀 했습니다. 1차 예. 특별 조사를 했더니 나눔의 집도 이 앞에 역사관도 있고 생활관도 좀 늘리고요. 이러면서 징계칙도 하고 또 새로운 뭐 조경공사도 하고 이러면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또 건물을 고치고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많으신 이 위안부 네. 할머니들의 복지에 돈이 좀 쓰여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건물 짓고 건물 가꾸는 데에 좀 쓰다 건물 보니까 짓고. 피해자 할머니 지원에 오히려 소홀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고 네. 또 일부는 누가 봐도 좀 잘못됐던 게 아닌가 싶은 것도 드러났어요. 예, 뭐 건보료 심지어- 얘기가 뭡니까, 이거? 예? 건보료 얘기. 네, 2015년부터 이 대표자로 돼 있는 분의 건강보험료 한 700여만 원을 예. 이게 왜 이 나눔의 집에서 대납을 해주었다라는 게 좀 드러난 부분이 있었고 왜요? 그 부분은 이제 조사만 나왔고 왜 그랬는지까지 예. 아직 안 나왔고 물론 그 결과 나오기 전에 본인이 다시 또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어쨌든 뭐 한 3년 넘게 700여만 원을 대신 내도록 했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고요. 네. 심지어는 그 안에 현금으로 받았던 후원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발각된 것도 있고 해명되지 않은 의혹들 중에서는 네. 출근을 하지 않은 직원, 예. 명단만 있는 직원의 급여가 또 지급됐던 그런 정황 같은 것도 발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이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사실은 기부단체라는 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돈 받아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단체가 조직이 커지면 뭐 직원들 돈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시설 같은 거 운영비도 필요하고 이런 데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보통 어디에 주로 돈을 씁니까? 예,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 시설 얘기를 하면은 네. 직접 사업비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사업비요? 예, 직접 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진짜 물품이나 예.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는 일인데 그게 직접 사업비.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을 그냥 갖다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도 해야 되고 네. 그분들의 상황도 보고 이렇게 그렇죠. 사례를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다 인력들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예. 그래서 인건비가 사실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게 네. 예, 직접 사업비에도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아, 예. 그 외에도 이제 본인들에게 직접 나가는 물품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이제 인력들이 많다 보면 또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네.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운영해야 될 게 있으니까 뭐 건물에 대한 뭐 임대료나 예. 네. 다른 부대 비용들이 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이제 간접 사업비 이렇게 간접 얘기를 사업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모금 비용도 일부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거를 총괄해서 얼마를 써라 이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제 대부분의 기관들은 한 직접 사업비를 70-80% 이상 쓰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20-30% 이내에서 간접 경비를 보통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예. 네. 기관마다 차이가 좀 큽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직접 네. 사업비 70-80%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걸 직접 목적 사업비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나눔의 집을 이 경우를 든다면 네. 직접 목적 사업비 어떤 부분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사실 나눔의 집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정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네. 목적 사업이라는 게 그 정관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목적이 뭐 사회복지냐 네. 아니면은 위안부 지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느냐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 기관의 제1조 목적에 보면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대상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게 아, 예. 1차적인 목적인 거고 네. 예. 사조에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의 종류를 열거를 해놨는데 네. 이게 좀 수상해요. 이게 뭐 수상하다고 그러게 하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설립될 때는 위안부 할머니를 예.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얼마 지나고 나서는 위안부 할머니 지원보다는 이제 어떤 독거 어르신들 지원 이게 아. 우선순위로 나왔고 네. 네. 이제 후순위로 밀린 거죠 할머니들 위안부 사업이. 할머니들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이제 위안부 할머니 지원은 없어지고 네. 뭐 남아 있는 거라고는 역사관 보존이나 뭐 그런 아. 그 추모 사업들 이런 게 일부 들어가 있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거는 거의 없고 네. 이제 말 그대로 미혼모 또는 예. 독거 어르신 지원을 네. 위한 그런 복지 사업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상자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네. 복지 사업에만 포커스를 둔 사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많은 시민들은 여기에 후원을 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예. 네. 공무원들은 이 예. 사실을 다 그럼 알고서 변경을 해준 건가요? 알아야 마땅하죠. 사실은 예. 이게 공무원들의 허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분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뭐 언론에 비춰진 나눔의 집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군요. 근데 변호사님 이게 지금 사회에 알려지게 된 게 어디서 뭐 누가 취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나눔의 집 내부 직원이 내부 고발로 밝혀졌다고 하던데요. 왜냐면 직원들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뭐 엉뚱한데 좀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리고 또 2015년 이후 기부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사무국장에게 이 계좌 내역을 좀 알려달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요? 직원들이. 예. 근데 그 지난해 8월부터 이 사무국장이 안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네. 네. 업무를 해서 책상 같은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엉뚱하게 뭐 현금 뭉치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한 500여만 원은 예. 아예 외화가 그냥 발견이 된 거고 예. 안에 뭐 누구 이름도 적혀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아니 이런 거면 분명히 나눔의 집을 찾아왔던 외국인 분들이 현금으로 기부한 게 아닐까? 예.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도 안 됐을까?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사람이 월급도 받아갔던 것들도 나오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 2월에 네. 검찰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고발을 한 겁니다. 누구 사무국장을요? 사무국장을요. 예. 이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요. 그러면서 예. 뭐 조금씩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 직원분들은 걱정하세요. 다른 것보다 어쨌든 나눔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좋은 취지로 그렇죠. 시작을 했고 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할머니들 머물고 계신 아, 곳인데 그럼요. 예. 이게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취지 자체가 아. 없어질까 봐 걱정 끝에 그래도 밝혀서 드러내는 게 낫다 싶어서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참 복합적인 마음이 드실 예. 것 같은데 나눔의 집 직원분들이 이 운영 비리에 계속 분노하면서 후원금을 문의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제발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까지 가지셨다고 합니다. 나눔의 집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눔의 집 후원금 부정 사용 문제는 직원들의 내부 고발로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가 저희가 1년 2개월 동안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작년 3월에 민원을 넣고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와서 전혀 의지가 없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언론에다 이제 제보를 하고 피드첩 촬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정의원 문제가 너무 좀 화제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나눔의 집은 거기서 조금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말 문제가 많은 곳은 여기거든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조성된 이 공간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할머니한테 이렇게 뭔가 돈을 쓰는 것, 어떤 물건을 사는 것, 할머니와 나들이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부되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후원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됐고요. 제가 이옥성 할머니판 들어가서 할머니 인사드렸더니 할머니 눈 그 위에 그 피부 위에서 여기서 할머니 그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김정숙 사무국장한테 가서 할머니 안전성을 위해서 새로 또 침대를 바꿔야 한다라고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희가 5번, 6번 제기해도 김정숙 사무국장이 그렇게 하면 낭비라고 했어요. 작년 한 해 들어온 20억 넘는 후원금 중 할머니들에게 사용된 돈은 1,0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요. 그러던 중 사무국장 책상 서랍에선 다량의 외화와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김정숙 사무국장 옛날에 쓰던 책상 서랍이 열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 외환 많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왔던 뭐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이 할머니들 위해서 쓰라고 가져왔던 현금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2020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6년 동안 그런 그 할머니들한테 쓰지도 않고 그냥 반지해버린 거죠.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을 몰아준 전 사무국장. 그는 추궁 끝에 업체 관계자와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나눔의 집이 뭐 건축을 몇 개 했어요. 요 2018년부터 해서 2개의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 2개의 건물을 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또 다른 공사, 또 다른 기타 여러 공사 3개, 4개 정도도 모두 그 업체랑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업체는 건축 면허가 없는 업체예요. 그 업체는 건축 면허가 없으니까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사비가 늘어나고 후원금으로 공사를 하는데 후원금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 또한 밝혀졌습니다. 뭐 2004, 5년에서 5년, 2018년까지 한 4, 5년간 급여 5,200~3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고 하는 서류가 나왔는데요. 저랑 근무 기간이 겹치고 저도 역사관 직원이라서 저랑 그 업무도 겹치거든요. 근데 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본 적이 없고 얼굴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서류상에는 있고 돈은 왜 나가지? 라고 의심을 가졌고 이번엔 경기도 감사에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또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타 방송에서 보도된 나눔의 집 운영 주체인 대한불교조계종 이사회 영상. 나중에는 이제 그걸 호텔식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이제 뭐 후원금을 쓰는 것은 조금 전략을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투입을 해야 된다. 공간 자체만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나눔의 집. 많은 후원자와 직원들은 나눔의 집이 역사적 공간으로 남길 바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나눔의 집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포함해서 직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그리고 의식 가지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하고 같이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집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합니다. 아까 변호사님이 수사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특별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시작을 했습니다. 21일 날 바로 시작을 했고요. 저렇게 문제가 많이 지적되니 조금만 들여다봐도 법적으로 미이행된 부분이 많다라고 경기도지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특별사법경찰단을 꾸려서 네. 실제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검찰이 수사 의뢰까지 하는 쪽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게 나눔의 집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있었던 이런 비영리 단체들 논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파장이 왜 그렇다고 네.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부 문화가 한 20년 동안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한 연간 개인 기부금이 85억 정도,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8,300억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이렇게 늘어난 중간에 어떤 이 단체들을 위한 제도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일종의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준비되지 않은 어떤 현상들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도 이거를 규제 뭐 이런 식으로만 관리를 했지 실제로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는 현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그게 이제 성숙된 시민 의식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이 일들을 지켜볼 때 그냥 뭐 지나가는 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네. 기부금이 저기 들어갔는데 제대로 쓰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어떤 관심 어린 목소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더 네. 집중되는 현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부의 법적 규제도 중요하고 가이드 네. 마련도 중요하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장치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없군요. 그러니까 네. 국세청이 공시라고 해서 예. 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들어온 돈, 쓴 돈 이런 것들을 공시하는 거 있긴 합니다만 네. 나눔집 같은 경우 공시 절차도 따르지 않았는데 네. 꼭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아. 다른 것보다도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급하죠. 네. 그 외부 회계 기관에서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회단체가 우리도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사회단체들 중에서 이런 어떤 회계만을 전문적으로 봐서 이 사회단체들이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회단체도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아. 독일 같은 경우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아. 네. 사실 이런 지원 법률 지난 국회 아직은 안 끝났군요. 지금 네. 국회에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법안으로 통과는 안 됐으니까 21대 국회에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사님도 동의하신가? 법적인 규제가 생기면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될까요? 예, 법도 중요합니다. 법은 예. 어떻게 보면은 필요악이라고 생각이 네.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20년 동안 이 기부 관련된 법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이렇게 보면 이제 법만 초점을 두지 그 네. 법을 실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고려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 법은 살아 있는데 그 법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실제로 실행할 어떤 행정부서나 예산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골고루 투자를 해야 이게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금에 대해서 어떤 게 바른 것이냐, 기부금이 뭐가 좋고 나쁜 것이냐에 대해서 시민들도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 평가를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간 지원 조직들이나 네. 어떤 그런 서포트할 수 있는 제도들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보강을 해나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짧게요. 지금 환불해달라는 사람 많거든요. 예. 이거 기부 후원금 예. 받을 수 있습니까? 환불하신 분들이 너무 좋은 마음으로 예. 이걸 꼭 어디다 써라라고 조건을 달아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믿고 맡겼잖아요. 예. 그래서 돌려달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다들 기부하실 때 마음은 똑같았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할머니들의 따뜻한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드리고 싶다 이 마음이셨을 텐데 할머니들이 안 계신 호텔식 요양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모쪼록 잘 좀 투명하게 더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